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축구 토토 승무패 57회차 제가 선택한 최종 픽 말씀을 드려보기 전에 정말 주중에 챔피언스 리그 경기들로 들어왔던 56회차에서 랑스 대 아스날 경기는 정말 생각지도 못한 결과로 랑스가 승리를 하면서 끝이 났는데 이걸 또 적중을 해서 1등 하신 분이 2명이나 나왔다는 게 참 신기하기도 하고, 운빨이 얼마나 좋으면 찍으셨을까 생각이 드네요. 사실상 저처럼 분석을 해서 픽하는 사람들은 절대 랑스 승 선택 못 합니다.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이야 뭐 에라이 모르겠다 하고 픽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처럼 제가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려야 하는 입장이라면 랑스 승 픽한 이유에 대해서 절대 말씀을 못 드리기 때문에 픽을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항상 자신만의 이변 한 경기씩은 잡아 가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주중 챔피언스 리그에서 바르셀로나에서 아주 재미있는 일이 있었죠. 포르투 원정 경기를 가서 경기 중이었는데 갑자기 라민 야말 선수가 사라졌었는데, 이유가 바로 똥을 지려버릴 것 같아서 화장실로 달려갔더라고요. 생각보다 똥 싸러 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몇 분 기다리다가 알론소 선수를 투입을 시켰는데, 참 그 장면을 보면서 세계적으로 아무리 유명한 선수라도 똥은 싸야 된다. 생리적인 현상은 어쩔 수 없구나. 다 같은 인간이구나 하는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잠깐 57회차 최종픽 말씀드리기 전에 웃겼던 게 좀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려봤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축구토토 승무패 57회차 제가 선택한 최종픽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저희 골때리는 TV 채널 멤버십 가족 등급에 가입을 하시면 제가 선택한 최종픽 14경기 모두 확인하실 수가 있고, 영상 중간에 광고 없이 보실 수가 있으니까 한 달에 4,990원 굉장히 저렴한 금액으로 편하게 시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 안 누르고 보시는 분들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 루턴타운 대 토트넘. 자, 누구라도 다 지금 토트넘의 승리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지만, 몇몇 분께서 일단 손흥민 선수가 부상으로 인해서 출전하지 못할 것이다 생각을 좀 하실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토토캔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몸 상태 불안전으로 출전 불투명으로 나와 있는 상황인데, 제가 볼 때 손흥민 선수는 무조건 출전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토트넘이 리그 1위로 올라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 또 얼마나 책임감이 강합니까? 더군다나 주장이기 때문에 이 경기 절대 포기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히샬리송 선수를 최근에 왼쪽 측면에 위치시키면서 리버풀과의 경기에서 재미를 봤죠. 참 포스테코글루 감독님께서 있는 선수를 잘 활용을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원톱의 손흥민, 좌측에는 히샬리송, 중앙에 메디슨, 우측에 클로셉스키, 그리고 나머지 선수들은 주전자원들 그대로 출전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루턴타운으로서는 사실상 이변을 내기란 어려운 경기다라고 생각이 들고, 루턴타운의 경우는 주전 수비 자원인 아마리벨 선수가 햄스트링 부상이기 때문에 출전을 하지 못할 것으로 보여서 리스버크 선수가 그 자리를 채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리스버크 선수는 원래 우측면 수비를 주로 봤었기 때문에 확실히 좀 왼쪽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손흥민 선수가 경미한 부상이긴 하지만 선발 출전으로 주장의 품격을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최근 토트넘의 위닝 멘탈리티, 팀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루턴타운에서 이 분위기가 꺾일 것으로 생각되진 않는다 판단이 들어서 루턴타운의 단통패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번 경기 카디스 대 지로나. 자, 이 경기는 일단 원정팀인 지로나가 이번 시즌 현재 리그 3위를 기록 중으로 미친 골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고, 사실상 지난주에 레알 마드리드와의 경기에서 저는 레알 마드리드가 무조건 승리한다, 레알 마드리드의 단통승을 선택을 했지만,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지로나 선택을 많이 하셨었죠. 결과적으로 승리는 레알 마드리드가 하긴 했지만 확실히 이번 시즌 지로나의 상승세는 여전하다라고 경기를 보면서 느꼈습니다. 또한 가장 최근 맞대결 전적을 볼 때 카디스가 올해 초 2월에 지로나를 상대로 2대 0으로 승리를 했었지만, 그때 지로나의 스쿼드와 현재의 스쿼드는 차이가 많습니다. 거의 다른 팀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지금 지로나의 공격 에이스 자원들 스투아니, 사비오, 도부약 선수 맞대결 당시에 없었죠. 그리고 미들 자원 중에 가장 많은 골을 넣고 있는 앙헬 에레라 선수도 없었습니다. 주축 수비 자원들인 다비드 로페즈, 블린트, 얀쿠토 선수도 없었었죠.
거의 뭐 다른 팀이기 때문에 맞대결 전적은 의미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더군다나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이번 시즌 기록만 봐도 카디스보다 전체적인 면에서 모두 지로나가 우세합니다. 경기당 득점부터 골 전환율도 10% 이상 지로나가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고 헤딩골도 지로나가 더 많고 심지어 골대를 맞춘 횟수도 지로나가 훨씬 더 많습니다. 패스 정확도 측면, 수비적인 측면, 퇴장도 지로나는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지로나가 훨씬 더 낫다라고 판단이 돼서 카디스의 단통패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경기 번리 대 첼시. 자, 이 경기는 제가 아는 후배가 이번 주에 빅매치가 있다고 저한테 말을 하길래 야, 어떤 경기가 빅매치야? 라고 물어봤더니 번리 대 첼시. 딱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야, 첼시가 이 수준까지 왔구나. 번리랑 경기를 하는데 막상 막하의 대결이 될 거라고 제 후배가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첼시가 이번 시즌 얼마나 쓰레기 같은 경기력을 계속 보여줬으면 이렇게 생각을 할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저는 사실 이 경기 번리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가 지금 첼시가 훈련장에 리스 제임스 선수가 나타나면서 언제 출전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출전이 임박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었고 공격수 브로자 선수, 브라자 아니에요. 브로자 선수가 10개월 만에 에스턴과의 경기에서 복귀전을 치렀고 두 경기 후인 풀럼과의 경기에서는 득점까지 성공을 하면서 득점 감각을 끌어올렸다라는 점도 좋은 소식이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가 사실상 첼시가 지금까지 보여준 경기력이라면 번리가 승리해도 이 경기가 막 이변이다라는 생각은 들지는 않고 첼시는 지금 계속 부상과 부상 복귀로 스쿼드가 자주 바뀌고 있는 상황이라 어떤 경기력이 나올지가 모르겠는데 현재 첼시의 승리 투표율 73%가 몰렸다라는 건 과연 이 투표율이 맞는 건가라는 의문이 들어서 저는 승무패로 지우개 찬스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경기 레알 마드리드 대 오사수나. 자, 우선 레알 마드리드가 챔피언스 리그 경기로 인해서 나폴리에 다녀왔기 때문에 체력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아직까지 제가 볼 때는 체력적인 문제를 논하기에는 레알 마드리드의 에이스 벨링엄 선수가 너무 젊다. 아직 개처럼 뛰어다니는 나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나이는 많지만 아직까지 레알의 중원의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고 있는 모드리치 선수도 나폴리와의 경기에서 후반전 65분에나 투입이 됐고 호셀루 선수도 후반 75분에서야 투입이 되면서 몇몇 나이 많은 주축 자원들의 체력 안배를 마쳤다라는 점 그리고 이 경기 레알 마드리드의 홈 경기라는 이점과 맞대결 전적상으로도 7승 3무로 레알 마드리드가 압도적으로 우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반대로 오사수나의 경우는 사실상 두 경기 연속으로 득점이 없다가 리그 하위권인 알라베스를 상대로 0대2로 승리를 하긴 했는데 알라베스에 퇴장자가 있었다라는 점에서 경기력이 살아났다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이 경기 많은 고민 없이 레알 마드리드의 단통 승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6번 경기 마요르카 대 발렌시아. 자, 우선 이 경기는 마요르카 섬 지역 유독 굉장히 원정팀들이 고전을 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발렌시아의 경우 물론 발렌시아보다 높은 순위의 소시에다와 베티스를 상대로 두 경기 연속 득점에 성공하지 못하면서 무득점 2연패를 기록 중이지만 마요르카의 경우는 발렌시아보다 상위권 순위를 기록 중인 라요를 상대로 2대2 무승부 심지어 리그 2위인 바르셀로나를 상대로도 홈에서 2대2 무승부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4경기 연속으로 득점을 기록 중인 마요르카라는 점과 무리키 선수가 연속으로 득점에 성공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발렌시아가 마요르카 원정에서 고전할 수 있는 경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상 무승부도 좀 받쳐서 가볼까 생각을 해봤는데 발렌시아의 경우 주전 수비 자원인 호세가야 선수와 디아카비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비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마요르카 역시 하우메 코스타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하지만 하우메 코스타 선수 대신 교체 출전을 했던 토니 라토 선수가 생각보다 잘해줬었기 때문에 수비적인 불안은 오히려 발렌시아가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한 마요르카가 현재 리그 두 경기 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이기도 하고 아직까지 홈에서 1승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 경기력도 좋고 충분히 홈에서 발렌시아를 상대로 첫 승을 기록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이 들어서 무리키 대갈박을 믿고 마요르카의 단통승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7번 경기 세비야 대 라요. 자, 세비야는 최근에 확실히 라모스 빠를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라모스 선수가 영입된 이후에 세비야가 유일하게 패배한 경기가 바르셀로나와의 경기에서 라모스 선수의 자책골로 1대0 패배를 한 경기뿐이었습니다. 또한 챔피언스리그에서 PSV를 상대로 네마냐 구데이 선수의 첫 번째 골을 어시스트를 해주면서 챔피언스리그 역사상 최고령 어시스트 기록도 세웠죠. 그렇기 때문에 라모스 선수의 영입이 주는 안정감이라면 홈에서 라요를 상대로 최소한 패배하지 않는 경기를 해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라요가 원정에서 2승 1무 1패 4골 1실점으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원정에서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지만 현재 꼴찌에서 1위와 2위를 다투고 있는 그라나다와 알메리아를 상대로 2득점씩 기록한 4득점이었습니다. 그 이후 베티스와의 원정, 카디스와의 원정에서는 득점을 기록하지 못했죠. 그렇게 볼 때 어느 정도 안정감 있는 경기력을 되찾은 세비야가 이제는 조금씩 순위를 좀 끌어올릴 때가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 라이온은 현재 3경기 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으로 4경기 연속 무승부까지는 힘들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홈팀 세비야의 단통 승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9번 경기 브라이턴 대 리버풀. 자, 일단 오늘 새벽 있었던 유로파 경기에서 리버풀은 홈에서 경기를 치르고 굉장히 수월하게 주전자원들의 체력 안배를 해주면서 2대0 승리를 가져왔지만 브라이턴의 경우는 마르세유 원정 경기를 가서 2대2 무승부를 기록을 했고 딱히 브라이턴은 체력 안배적인 측면에서도 에이스인 미토마 카오루 선수를 풀타임을 뛰게 했기 때문에 확실히 좀 이번 경기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한 브라이턴이 잘 나가다가 리그컵 경기에서 요새 개나 소나 다 이긴다는 첼시를 상대로 1대0 패배를 기록하면서 그 충격이 좀 컸는지 에스턴과의 경기에서 6대1로 개털리질 않나 마르세유와의 경기에서는 또 2실점을 기록을 하면서 수비적으로 불안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가 리버풀이 질 이유가 없다. 주전 수비 자원인 아놀드 선수도 부상에서 복귀를 했고 루이스 디아즈, 살라, 누네즈, 소보슬라이, 맥앨레스터 같은 주축 자원들도 체력 안배를 마쳤고 반다이크, 로버트슨, 마티프 같은 주전 수비 자원들은 유로파 경기에서는 뛰지도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무난하게 브라이턴의 단통패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10번 경기 웨스트햄 대 뉴캐슬. 자, 우선 웨스트햄의 경우는 프라이부르크와 유로파 원정 경기를 치르고 왔고 그 경기에서 안토니오 선수가 부상으로 경기장에 가지도 못했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도 안토니오 선수는 결장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로드 보엔 선수를 원톱으로 세우고 보엔 자리에 쿠두스 선수가 출전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아직까지 쿠두스 선수는 공격적으로 뭔가 보여준 적이 없기 때문에 확실히 공격에서 손실이 있다라고 보여져요. 또한 워드 프라우스 선수가 영입된 이후에 거의 모든 경기에서 풀타임을 뛰고 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조금은 무리가 가지 않을까 예상이 들어요. 반면에 뉴캐슬은 웨스트햄보다 하루 빨리 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체력 회복이 좀 더 빠르다라고 생각이 들고 파리 생제르맹을 상대로 4대1로 홈에서 대승을 기록하면서 셰필드를 상대로 0대8 대승을 하고 이어진 리그컵에서 맨시티를 1대0으로 이긴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공격 자원의 앤서니 고든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출전하지 못하고 칼럼 윌슨, 조엘린턴, 하비반스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하지만 하비반스 선수를 제외하고는 곧 복귀를 할 것이라고 에디아우 감독님께서 인터뷰를 하셨고 어쨌든 못 나온다고 하더라도 미구엘 알미론 선수와 이삭 선수의 득점력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충분히 최근 기세로 웨스트햄을 상대로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변이라면 무승부 정도를 생각하고 있지만 뉴캐슬이 웨스트햄 원정에서 강한 모습들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웨스트햄의 단통패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12번 경기 AT 마드리드 대 소시에다. 자, AT 마드리드, 소시에다 두 팀 모두 주중에 챔스 경기를 치렀고 다만 소시에다의 경우 잘츠부르크 원정 경기를 다녀온 상태에서 AT 마드리드 원정 경기를 가는 일정이기 때문에 확실히 소시에다가 좀 더 체력적인 부담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즈만, 알바로 모라타 선수가 투톱으로 출전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 득점 감각이 굉장히 좋은 두 선수고 모라타 선수는 징계로 카디스와의 경기에서 출전을 하지 못하면서 체력을 아낄 수가 있었고 챔피언스리그에서 다시 출전을 하면서 멀티골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좋은 득점 감각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다만 소시에다도 최근에 경기력이 굉장히 좋죠. 그리고 제가 계속 언급을 드리는데 쿠보 선수의 컨디션이 굉장히 좋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소시에다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홈에서만큼은 레알 마드리드로 잡아내면서 3전 전승을 기록 중인 AT 마드리드이기 때문에 원정에서 유독 득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시에다 그리고 최근 10번의 맞대결 전적에서도 AT 마드리드 홈에서는 승리를 해본 적이 없다라는 걸 볼 때 저는 이 경기 AT 마드리드의 승무 투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축구 토토 승무패 57회차 제가 선택한 최종 픽 모두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셔서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